오늘은 꽤 한참 됐죠. 문인화 강좌한 지가 됐는데 제가 문인화와 서각 그리고 실용서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2개월씩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문인화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문인화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정의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는 문인화의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문인화라는 데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현재 21세기 교육도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근대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은 참 큰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격변기에 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세기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5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떤 역사의 정체성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인화 공부를 막 실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연 문인화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정서로 이어지고 어떻게 발전했냐는 것을 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실기보다도 이론에 대한 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20세기 우리나라 미술 역사에 있어서 문인화의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1900년 20세기의 분기점 1900년 이전에는 전통 관료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1909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이 되지만 크게 봐서 2000년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대체로 1950년에 6.25가 발발하잖아요. 크게 봐서 이 20세기는 이 6.25를 중심으로 한 전반기와 후반기로 볼 수 있고 이 전반기는 전통 관료 사회라고 볼 수 있고 이 후반기에서는 현대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0세기가 상당히 과도적인 시기인데 이 과도적인 시기는 이 전 시기에는 일제 식민지하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의 역사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후반기는 뭐 일본이 나가면서 들어온 것이 일본이 뿌려놓은 서구 문화의 잔재와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세기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가 변절되고 단절되고 윤색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비운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 사회에서 가장 주된 회화의 영역을 차지했던 이 문인화가 어떻게 이 세기를 거치면서 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주권을 빼앗으면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일제가 통치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19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문화 통치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본질이 많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크게 봐서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미술계에 있어서는 선전이라고 하는 선전이라고 하는 이 공모전이 시작된다는 것이 한 가지 굉장히 큰 변곡점입니다. 특이한 점이에요.
이것이 지금 국전을 이어서 미술대전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도 1920년대에서의 문화정책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굉장히 예술계에서는 큰 하나의 현상이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교육제도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근대적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 이때 역시 일본이 주관이 되어서 서울의 경성제국대학, 이른바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고는 이른바 뭐 이렇게 보면 해방이요 서울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틀을 우리 주체로 수용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전통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그렇게 서양적인 것을 일본을 통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교 안에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학교의 시스템이 다 근본 골격이 이때 갖춰지게 된 거죠. 일본은 역시 이것을 서양에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미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미술 교육 구조를 그대로 경성제국대학에다가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 서양 미술을 이렇게 틀 속에다가 동양 미술인 한국의 미술을 갖다 넣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뭐 회화도 있고 조각, 공예, 건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서양에 없는 미술 구조가 있습니다. 이른바 서예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서예는 동양에서는 이 회화의 위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화목이었거든요. 그것이 아주 우리나라 이 미술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에 회화과, 조속과, 공예과가, 건축과가 차례로 조금씩 수용이 되지만 서예가 수용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회화과라고 하는 것으로 큰 범위로 수용이 되면서 이 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개의 화목으로 분류해 회화를 수용하는데 제일 먼저 수용한 것이 서양화를 수용해 버리거든요. 선전 속에서요. 서양화를 수용하고 이어서 동양화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회화는 서양화와 동양화로 해서 이렇게 수용이 돼서 서양학과가 먼저 생기고 동양학과가 한참 뒤에 생기게 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된 교육 구조가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서양화 동양화라는 것이 서양 동양화인데 과연 한국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20세기 후반에까지 동양화라는 것이 우리 입에는 있게 됐는데 동양학과 서양화하는 것이 사실 조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서양화가 있으면 우리나라 속에 동양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한국은 어디 갔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중국에서는 중국의 회화를 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화. 일본에서는 일본화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중에서 북한은 이거를 조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화요. 남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남한에는 뭐냐는 겁니다. 이게 1970년, 80년대까지 우리는 동양학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렀는데, 딴 나라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고유의 단어를 선택하고 있네. 이래서 우리나라는 동양학과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금씩 한국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양화라는 것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죠. 한국 사람이 서양 미술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면 서양화가 된다.
이렇게 상당히 1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 의미로 보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실기에 경도된 나머지 미술 이론가들이 이런 개념 자체도 아직도 정확하게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화나 동양화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 내용에 들어가는 문인화라는 개념이 설정이 제대로 될 것이며 거기에 종사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참신한 작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전체적인 20세기에서 우리나라의 회화뿐만 아니고요. 모든 구조의 영역에 있어서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딴 영역에 있어서는 서양에 있었던 영역이 대부분 동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것은 특히 서해 영역은 서양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이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은 전통 미술에 대한 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서양 미술을 수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통이 단절되는 비운을 겪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의 미술 교과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뭐 적어도 한 50세 이전이나 전후에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교육을 받을 때 미술 교과서가 있죠. 미술 교과서를 뭐 제대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술반의 활동을 중등 고등학교까지 미술반 활동을 했지만 미술 교과서를 페이지 순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떨 경우 그 대부분의 미술 선생이 교과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한 학기를 1년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미술 교과서와 관계없이 서예 교과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상당 기간 동안 서예 붓글씨 뭐 이렇게 해서 습자라든지 이런 단어만 다르게 하면서 서예 교과서가 독립되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과서는 물론이려니와 서예 교과서는 한 번도 보지 않고 수업을 하지 않고 헌 책방으로 가는 기이한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미술책 중에서도 첫 페이지를 탁 펴 보십시오. 페이지를 펴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거의가 서양 미술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 나오십니까? 뭐 나옵니까? 크레파스화, 수채화, 소묘라고 하는 이른바 서양 미술에서의 주된 제목이 앞으로 나오고,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동네의 미술실에 가면은 뭡니까? 크레파스화, 수채화, 조금 전문화되어서 중고등학교 가면은 대생, 유화 이런 서양 미술이 거의 주도를 잡고 있고, 뭐 동양화라고 하는 이른바 전통 미술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과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서는 교과에서는 미술 선생이 서예를 공부를 시킨다든지 동양화의 전통 동양화의 뭐 문인화를 교육시키는 경우는 거의 99%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인화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문인화의 정신이 그 우리 역사 속에는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껏 시화점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 묻어져 있는 것이지, 문인화 교육을 한답시고 문인화란 무엇이고 문인화란 어떤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들을 수도 없고, 그 문인화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설정한 책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는 문인화에 대한 책이 몇 권 있고 어떤 책 중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조금 편협된 그런 아직 불안한 그런 문인화의 개념과 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제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못된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뭐 사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수업 자체가 없습니다. 동양학과에 문이나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 10개 대학에서 한 2개 대학이 그냥 뭐 사군자 이 정도로 해서 수업을 찌끔찌끔하고 치우지 문인화에 대해서 아주 동양화의 대표적인 영역인 문인화에 대해서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현재도 없습니다. 사실 뭐 그냥 매낭국죽 하는 그걸 가지고 문인화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구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미술 교육에 있어서 서양 미술 교육의 단편적인 교육만 받았지 전통 미술에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전통 교육 자체를 실기를 하는 데는 들어 있었죠. 많은데 제대로 된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한 미술 책도 없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도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지금 미술 교과서를 제가 서예 분야나 문인화나 정각, 서각을 보면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데가 많고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개념 자체가.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이 전문 교육을 받지가 않아서 뭐 개념을 잘못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뭐 답답하면 당신이 쓰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전통 서화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미술 교과서가 상당히 오류가 개념 자체의 오류가 많고 잘못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서화 교육의 굉장히 문제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들리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그러한 동양미술 회화에 대한 영역을 조금 기초적 관점에서 문인화를 제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세부적인 건 하긴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문인화에 대한 조금 더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20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좀 몇 회에 걸쳐서 문인화를 이야기한 전반적인 몇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역사에 있어서 20세기에 있어서 이러한 일본을 통한 그러한 일제시대의 이런 상황, 그죠? 국정과 대학에서의 학과의 설치에 따라서 서예 교육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선전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실기가 관심이 있어서 서양화, 동양화이라고 하는 분야가 제목이 설정되면서 제목 설정에 문제가 있었고 서예 분야는 이 딴 미술하고는 달라서 국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예술이냐 아니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는 굉장히 서양 미술 구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예가 천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서예 분야에 있어서 한글이 언제 들어가고 한자가 또 들어가고 또는 문인화 분야에서 사군자가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서예와 이른바 문인화라고 하는 문인화 분과라고 하는 이런 것이 떨어져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분야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한번 몇 차에 걸쳐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번 여러 각도에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20세기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점, 맹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